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엔 뭐니 해도 큼지막한 수박 한 통 사서 함께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히는 게 제맛인데요. 오늘도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활동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바쁘시죠? 예, 바쁜 시즌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닝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 상식들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개인 생활 한 20년 하면서 네. 간혹 이제 고객들 중에서도 처음 집을 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집을 사시거나 뭐 팔고 사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도 네. 이것도 모르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간추려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제 좀 네. 최소한 아셔야 될, 잘못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중요하겠네요. 사실은 저희가 안다고 해도 대부분 중개인들이 대부분 다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좀 가볍게 여겨서 간과해서 이렇게 넘기기가 되게 쉽거든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중에 대표적인 게 계약을 할 때 이제 계약금, 소위 이제 디파짓이죠. 네, 디파짓. 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보통 24시간이나 계약서와 같이 제출을 하고 네. 그 계약금은 클로징 할 때까지 셀러 측의 중개인이나 셀러 측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이 계약금인데 네. 지난 시간에 계약금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어떤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계약금과 관련돼서 네. 그 아셔야 될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보시면 거의 상식적인 얘기지만 네. 일단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네. 계약금은 그 셀러와 바이어 입장에서는 액수가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겠고 그렇죠. 바이어는 적게 낼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요즘같이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핫한 시장에서는 계약금을 적게 내면은 셀러는 당연히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더더군다나 계약하고 나서부터 클로징할 때까지 기간이 길수록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이 아니고 뭐 4달, 5달, 6달 후에 클로징 등기 이전 하는 거 있잖아요. 소유권 네네. 이전. 그런 경우일수록 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금 액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요즘 아주 흔히들 뭐 볼 수 있는 그 복수오파, 서로 간에 경쟁해서 네. 서로 뭐 사겠다고 경쟁해서 경합하는 이 소위 이 셀러 마켓이죠. 셀러 네. 임의로 가고 있는 이런 마켓에서는 계약금을 아예 오퍼와 함께 서리파이 체크나 은행 드래프트, 뱅크 드래프트에서 같이 첨부해서 넣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계약금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그 계약 시기부터 그 클로징 할 때까지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갖는 의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가격 면에서는 더 이상 내가 또 바이어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올릴 수가 없다. 이건 네. 나의 자신의 한계이다. 그 네. 이상을 주면은 많이 너무 비싸게 주는 것 같다 생각할 때는 최소한 계약금 액수라도 높여서 주면 어차피 계약금은 그 돈이 포함이 되는 포함했다가 거잖아요. 정산하는 네.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오퍼의 경쟁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같이 또 핫한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수 오퍼의 경우에는 좀 나중에는 그 셀러에게 저희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계약하는 당시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액수를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미리 많이 내놓는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바로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네. 집을 파는 리스팅 브로커 입장에서 오퍼가 4장이 경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셀러 측이죠. 그렇죠. 4장이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 가격 면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서 3등, 4등은 어차피 제외했고 네. 1등하고 2등을 계속 경합을 붙이면서 최고의 가격과 좋은 조건에 하기 위해서 경합을 붙이는 게 중개인의 일인데 네. 그 와중에서 1등으로 들어온 가격, 그러니까 2등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은 계약금을 오퍼 가져올 때 미처 준비를 못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져오지 않더라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한 후에 저희 스탠다드 폼에는 24시간 네, 안에만 계약금을 전달하면 되게 돼 있죠.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멀티로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냥 그날 결정하면은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완전히 합의를 한 거죠. 네. 양측이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특히 그러니까 체크를 그러니까 그또 은행 수표를 네. 가져와서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 보통 5%보다 최소한 5%나 그 이상의 가지고 온 사람한테 가격이 일단 좀 낮더라도 저희 손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해서 설득보다는 이제 이해를 시켜서 그분이 그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1등이 가격이 높은 사람한테인데 체크를 안 가져왔다. 네. 그날 안 가져왔고 더더군다나 그분은 바이어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2등 있는 분은 바이어를 대동했고 그만큼 네. 그 사람은 성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고 네. 1등은 가격이 높았지만 바이어도 대동하지 않았고 체크도 안 가져오고 우리 거 받으면 내일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소위 in the heat of moment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살려고 삽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개를 하면서 제가 바이어 입장에서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새벽 6시에 어저께 이긴 우리 손님이 전화하셔서 미스터 박 내가 어저께 잘못 산 것 같아요. 계약금 못 가져가겠어요.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그런 전화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기 네.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계약금의 의미 이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네. 뭐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네, 계약금.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지금같이 핫한 시장이 아닐 때는 계약금이 24시간. 있고, 예, 네. 24시간이고 액수도 굳이 5%가 아니래도 대부분 그냥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계약금이 꼭 없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건 지난번에 다시 네,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의 액수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흔히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매매 계약할 때 뮤추얼 릴리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뮤추얼 릴리스는 네. 중개인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일해서 계약을 네. 성사시켰습니다. 요즘같이 집을 사주기도 어려운 네. 굉장히 그 균형이 깨진 수요 공급이 깨진 시장에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랬는데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것이죠. 컨디션이 있다거나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 측에서 우리 없던 일로 하자. 계약을 했지만 합의가 된다면은 서로 뮤추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릴리스 해준다 이렇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Please release me. 그러니까 놔주는 네. 거죠. 예, 계약에서 놔주는 것처럼 릴리스 해준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문구에 보면은 네. 주요 이제 계약하는 당사자끼리의 릴리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거기 지금 해당된 셀러 측 중개인과 중개회사, 바이어 측 같이 다 사자가 다 서로 간에 이제 합의. 완전히 끝냈고 앞으로는 이거로 인해서 어떤 추후에 어떤 시비나 소송은 안 한다고 써 있는데 주로 이제 또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디파짓을 위해서 2만 불이라고 했는데 네. 정상적으로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합당치가 않아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는 2만 불을 돌려주기로 거기 쓰게 돼 있죠. 그게 네. 이제 계약에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 측이 사지 못하겠다 아니면 셀러 측이 안 팔겠다 했는데 서로 간에 합의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암만 확정된 계약이라도. 그럴 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2만 불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예, 그래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그 사자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라면 계약과 무관하게 모든 게 다 나중에는 다 융통성 있게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모든 거는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는 확정된 계약이죠. 더 이상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다면은 네. 어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 릴리스 서로 간에 그게 무효화하는데 사인을 안 하면은 바뀔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걸 네. 한다면은 어떤 계약도 뭐 다시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그 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나요? 컨디셔널 세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계약을 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가계약 상태라죠. 신문에 광고 보시면은 네. sold conditionally, 네. 그 어떤 때는 sold firm and binding 확정된 계약과 가계약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네. 보통 정상적인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마켓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제 그 바이어 쪽보다는 셀러가 유리한 마켓인데 정상적인 마켓은 집을 살 때 흔히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계약을 하죠. 그 네. 계약은 가격과 클로징 데이트와
모든 조건, 대부분의 모든 이제 다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합의를 네.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첫째 조건, 내가 앞으로 5 뱅킹 데이 아니면 뭐 일주일 며칠 내에 은행 융자를 알아봐서 네. 그 은행 융자가 되면은 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금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자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으로 가장 흔히들 하는 게 주택인 경우에는 홈 인스펙션을 하죠. 네. 콘도는 좀 덜 하는 편이죠. 콘도는 네. 별로 이렇게 볼 게 없기 때문에 네. 집이야 여러 가지 꼭 내가 전문인이 아닌 상태에서 중개인이 빌딩에 대한 전문인이 아닌데 홈 인스펙터라는 전문인을 불러서 그러면서, 꼭 네. 봐야 될 거를 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이제 그 조건부 계획이죠. 그래서 네. 보통은 뭐 정확하게 그 기간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그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게 꼭 두 가지 조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셀러리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홈 인스펙션과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파이낸싱, 예, 네, 파이낸싱이라고 파이낸싱. 저희가 했죠. 네네. 근데 과거에는 아주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그 침체되고 아주 불경기일 때는 내가 집을 먼저 팔고 네. 팔지 않고 집을 사야 되잖아. 네. 살 경우에 내가 사긴 사겠는데 앞으로 내 집도 팔지 않으면은 나 이 집 산 계약을 무효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통용되고 그런 게 인정되는 때가 있었죠. 네. 제가 20년 부동산 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부동산이 그 정도로 호황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집이 안 팔릴 때는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팔았는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산 사람의 집이 팔리면은 계약이 되는 거고 아니면 무효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런 조건에서도 계약을 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앞으로까지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그 계약을 만약에 내가 이제 임의대로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그 말씀 이제 하시기 전에 해제 네. 전에 조금 제가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네. 그 조건이 그 컨디션의 조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쉽게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 조건, 은행 네. 융자 조건하고 홈 인스펙션 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조건의 그 컨디션에 어떤 식으로 그 어떤 단어가 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알아보면 알아보는데 혹시라도 내가 원치 않은 조건,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겠다 모기지가 나온다고 했지만 네. 모기지 이율이 맞지 않다든지 등등해서 내가 내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그런 조건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그렇지 않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조건이라도 그 써 있는 어떤 의미의 말의 그 단어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홈 인스펙션도 그렇습니다. 홈 인스펙션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 20년 된 집인데 20년 집으로서의 당연히 있어야 할 정상적인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나는 이 집을 안 사겠다.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이제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문구를 어떻게 써있냐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는 중개인한테 꼭 한번 체크를 하실 부분이 내가 그 조건을 두 가지 중에서 내가 혹시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뭐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써있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파이낸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컨디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계약을 해놓고 나서 네. 순전히 그냥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생각해볼 만한 시간을 버는 거로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중개인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있는데 네. 두 개가 다 괜찮습니다. 근데 A가 더 좋은 조건에 살 거냐, B가 더 좋은 조건에 살 거냐 했을 때 일단 두 개를 다 찔러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오퍼가 두 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문구대로 만약에 은행 융자에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인스펙션에도 문제가 없을 때 그를 만만하게 쉽게 내가 원하는데 아무 때나 취소할 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알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구가 계약서 상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거를 다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어 입장에서건 아니면 셀러 입장에서건 정말 주의 깊게 쓰고 보고 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오퍼가 요즘같이 시간이 급할 때는 네.
제가 어저께 할 때 보니까 네 번째 오퍼를 경합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번째 오퍼 가져온 사람은 물론 우리 한국 분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제 그 중개인이 네. 전화가 와서 지금 손님이랑 사무실로 가는데 당신 사무실로 가서 오퍼를 거기서 쓰겠다. 저는 지금 다른 오퍼 받고 있는데 그러면 30분만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 준비가 거죠? 안 된 거죠. 아. 준비가 안 돼서 사겠다는 네.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급한 마음에 일단 손님을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와서 저희 사무실 프린터를 써서 오퍼를 찍고 그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다렸죠. 셀러 입장에서는 네. 네 번째 오퍼가 가격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개인이 이제 애를 먹는 겁니다. 중개인이 나머지 세 사람을 잘 이제 네. 설득을 시켜서 조금만 기다려라 해서 네 번째 오퍼가 기다려봐서 좋은 가격인지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가격이 제일 나빴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셀러 네. 중개인이 셀러 보고 세 장만 보고 네 번째는 보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의 경우라는 그런데 것도 있을 수 그럴 있으니까. 때 이제 중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잘 운영하느냐, 네 명을 다 붙들어 놓고 진짜 미리 탈피하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붙들어 놔야 딴 사람의 들러리를 서서 최고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네, 다 다 놓칠 수도 놓치는.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네요. 무슨 그 경매를 하듯이 옥션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에이전트와의 릴레이션이죠. 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네. 사기를 치지 않는 한도에서 네. 잘도 이렇게 붙잡아놓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에이전트한테는 약간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당신 오퍼가 좋지도 않은데 좋다 그러고 붙들어 놓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들러리를 세우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계약을 해지할 때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라는 건 또 있을 수 있나요? 그 외의 것들은? 해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뮤추얼 릴리스 부분인데 네. 일단 아까 조금 그 계약 조건을 잡았잖아요. 네네, 컨디션을 넣는데 컨디션을. 컨디션은 다 이제 만족했습니다. 그 은행 융자 조건도 오케이, 인스펙션도 인스펙션. 괜찮아서 계속 이제 진행하겠다, 네. 계약을 확정시키겠다 이런 결심이 쓰시면은 그때 가서 그 바이어가 그 해제하겠다는 데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인해서 서명으로 사인하셔서 상대방 측에다가 전달이 돼야만 비교적 조건이 해결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조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주 드물게 그 계약 내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며칠이 지나면은 사인을 안 해더라도 저절로 계약이 확정되게 문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거의 이제 계약이 그러면 중개인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그 조건에 만족했던 뜻으로 해결돼서 계약이 해제되는 방식의 오퍼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네. 해제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그 컨디션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일 흔한 거죠. 네, 그렇죠. 나는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뮤추얼 릴리스를 바이오 측에서 사인해서 저쪽에 보내서 난 안 하겠다.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취소할 권리를 행사할 테니 취소하고 나의 뒷바지들 돌려다오. 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뮤추얼 릴리스 가장 흔하게 이제 뮤추얼 릴리스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중개인 입장에서는 공들여서 많이 일했다가 손님이 마음이 변하거나 뭔가 집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되면 이제 좀 속상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 10 days 쿨링 피어리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예, 짚어 10데이 넘어갔으면 쿨링, 좋겠어요. 네, 10데이 쿨링 피리어드, 뭐 리시전 피리어드라고 하는데요. 10데이 쿨링 피리어드는 온타리오 컨도미니엄 액트입니다. 이게 주마다 콘도 네. 액트가 다른 법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BC 가면 다르고 네. 또 온타리오 가면 다른데 온타리오 내에서 그 컨도미니엄 액트에 포함되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축 콘도, 분양 콘도, 네. 분양 타운하우스 그것도 관리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리비가 없다는 거는 공동 소유 부분이 없고 관리비가 필요 없죠.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그 건물의 형태만 보고 이게 온타리오 콘도미니엄 액트에 포함되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데이 쿨링 피리어드가 있죠. 계약을 한 다음에 10데이 안에 그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변하면 취소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계약서 자체가 깨알 같은 것이고 법정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계약은 일단 하고 중요한 가격과 중요한 거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을 하면은 그걸 갖고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서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가 이제 빌더 측한테 요청합니다. 이런 문구는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수요 공급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서 잘 팔리는 콘도는 빌더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당신 아니라고도 할 사람이 줄을 섰다. 네. 우리 계약은 한 글자도 못 바꿔줄 수 있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닌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10데이 쿨링 피리어드가 있는 그 계약서 할 때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인을 했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책임을 다 그렇죠. 그 권리를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새 집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10데이 쿨링 피리어드 있다 생각합니다. 콘도가 아닌데도 네. 보통 이제 분양하는 그 주택단지의 집을 그건 콘도가 아니거든요. 단지에 그냥 개인 주택을 팔거나 타운홈인데 컨도미니엄 그 메인터넌스 피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컨도미니엄이 아니고 프리홀드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10데이 쿨링 피리어드가 법으로 보장을 못 받고 대부분의 빌더들은 웬만한 빌더들은 그렇지만 뭐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을 여유를 줍니다. 검토할 시간. 네. 아니면 그게 없다면 빌더한테 2, 3일 정도에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붙여다오. 내가 최소한 내 변호사한테 보여주겠으니 이런 걸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그 10days 쿨링 피리어드라는 거는 콘도미니엄에만 해당이 되는 콘도미니엄 거죠? 액트에 해당되는 액트에만 온타리오 해당되는 거고. 콘도미니엄 액트. 그러니까 진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 콘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콘도 피나 메인턴스 피가 없는 없는 타운홈은 콘도는 아닐 아니고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거야말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예. 자기가 취소할 줄 알고 할 수 맞아요. 있고 네네. 3일 후에 가서 나 이거 취소하겠다면 취소 못한다라고 네.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꼭 짚고 넘어간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시지가랑 그 실제 재산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최근에 그 공시지가를 받고 기쁨이 좋으면서도 깜짝 놀란 게 제 자산 가치가 공시지가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전화 와요 저한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재산세를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죠.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지자체 내에서 예산이 그 1년에 뭐 3% 정도 올랐다. 전체 예산이. 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집의 매물을 가진 옆집 사람이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네.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재산세가 동일하게 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한 20% 올랐다면 나는 재산세가 시 예산 부분만 올라간 거지 20% 올라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원의 기준에서 비율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깜짝 놀라실 필요가 없고요. 네. 또 그냥 이 엠팩이라는 데서 온다 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엠팩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 온 어카운트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네.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요. 자기 네. 집주인이.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실 게 엠팩에 있는 자기 집에 대한 그 모든 그 묘사, 그러니까 방이 몇 개고 화장실 몇 개고 뭐 네. 피니시 몇 등등을 사실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세가 잘못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오류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난 좀 비싼 것 같다. 그러시면은 간단하게 편지를 쓰셔도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뭐 어떤 내가 근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거 자료를 저희 같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아봤더니 이거 자료 대봐야 그냥 별로 깎이긴커녕 잘못하면 올라갈 것 같다는 걱정이 되신 분은 자료를 빼시고 그냥 편지를 간단하게 쓰셔도 엠팩 기관에서는 한번 봅니다. 보고 좀 타당성이 있다면 깎아줄 것이고 아니면 전화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할 때 내가 반드시 경찰이 뭐 들어와서 영장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럴 때는 엠팩에서 이 사람은 왜 거부를 하나? 그러니까 그런 수순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그 다음 단계고 본인장의 소액 재판식으로 약간의 비용을 내시고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엠팩이란 기관한테 저희가 만약에 수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재산세를 거죠? 깎으려는 거죠. 결국은 예정 재산세를 낮추겠다. 근데 재산세를 당장에 낮추는 게 꼭 좋은 걸까요? 당장 돈을 덜 내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네. 나중에 팔 때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바이오 중에 중개인들은요.
재산세 A하고 B 집이 있는데 손님이 A를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A가 재산세가 높다는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부에서 보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값어치가 더 높습니다. 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집의 값어치 볼 때 공시지가도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 너무 낮게 잡으면 그런 쪽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예. 뭐 결국에는 그 스탠다드한 그 기준이 되는 거겠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과 달리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게 여기는 그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적으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네. 많이 따라온 편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MLS라든지 Realtor.ca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정보 그것과 실제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뭐 라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뭐 풀베스인데 그 안에 보니까 뭐 피스가 좀 하나가 모자란다든지 그랬었을 때는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중개인이 그 리스팅을 올리기 위해서 네. 그 폼을 작성을 하고 셀러 사인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는 단지 커미션, 기간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상세한 모든 거를 3페이지에 칼럼마다 기입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오류가 발생돼서 그거를 근거로 매매가 됐을 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때는 당연히 중개인뿐만 아니라 사인한 셀러도 같이 책임집니다. 근데 많은 셀러들은 중개인이 작성한 거를 그냥 하나 확인 안 하시고 사인을 대부분 하죠. 그렇죠. 예,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중개인이 오퍼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 중개인한테 그 자기가 그 리스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셀러가 한 번은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과 맞는지 책임질 만한 일이 있는지 그런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그 매매를 하면서 뭐 집을 많이들 사고 팔면서도 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냥 지나쳤던 얘기인데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멀리 도망가는 듯한데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의 순간이란 걸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